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이 끝날 때가 다 돼서 일단 사보겠습니다. 오늘 고른 종목은 FMF 홀딩스인데요. 대주주 지분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종목이 가장 많은 세 번째 계좌인데요. 좀 모자르네. 799만. 한 주만 더 사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1% 800만원어치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주식 80에 현금 20%인데요. 오늘 1% 사면은 19%가 되죠. 81%.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 심심해서 그냥 한 종목 삽니다. 그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가만히 시간 있는데 그냥 놀기 뭐해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 따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시간 나면은 한번 정확히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80이라고 정확히 계산했어도 80% 샀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비중이 줄어듭니다.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는데 이게 막 올라가지고 200만원 됐어요. 그러면 주식 비중이 올라가고 현금 비중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오르는 시장이라 이게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한 20% 정도 대충 될 겁니다. 오늘의 증권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빼고 다 오르네요. 중국 빼고 전체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1% 넘게 뭐 오르는 나라가 많네요. 미국도 1.64 오르고요. 일본은 2% 넘게 오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가도 내리고 있고 고객의탁금 증가 1조 5천억 증가했고요. 신용잔고 1000억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표가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 달에 혹시 9억원 돌파할까 막 기대가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는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저번에 급락했잖아요. 그래 그 영향으로 아직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장담 못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뭐 예상할 수 있으면 저도 슈퍼개미가 됐겠죠. 보면은 현재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FNF 홀딩스 현재가 보면은 이게 다 빨간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 저 PBR조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PBR이 0.26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0.5 이하에서 사는데 0.26이면은 뭐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죠. 청산가치의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산다고 매수 주문 넣어도 안 사져요. 끝나가지고 사지냐 마냐 이거죠. 그래서 얼른 산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 배당은 2.76 외국인도 거의 뭐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부자가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바닥 거의 다 팔은 것 같아요.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주주 지분이 91.71%예요. 그 다음에 자사주가 0.11%. 야, 90% 넘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주회사인데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ROE를 보면 이건 뭐야? 153.76은 또 뭐야 이거? 6.64, 5.84, 6.95, 뭐 그냥 꾸준히 한 5% 이상 수익 나오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배당 수익이 0.51 줬다가 1.15 줬다가 2.56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해마다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ROE 이런 것도 지표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돈을 일단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돈을 막 빚내서 배당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91% 넘게 갖고 있으니까 배당 많이 받아서 자기 이속을 챙기겠다는 거죠. 하여튼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 계속 안 올라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닥 박박히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쫙 떨어지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날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의 영향 때문인지 하여튼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해외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면은 이게 전고점 아닙니까? 여기 전고점 작년에 벌써 뚫어버렸습니다. 작년에 뚫고 올해는 더 날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7.69%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 잘 벌고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종합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던데, 일본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 니케이 225. 와. 추가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추가가 눌러져 가지고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이 일본 증시 보면은 여기가 전고점 아닙니까? 3천, 우리나라 3,300 뚫을 때가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막 작년에 전고점 많이 뚫고 올해는 막 날아가고 있어요. 14.69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인도네시아 종합지수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급등해죠? 저 255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7,454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네. 인도네시아는. 이거는 인도 센섹스 지수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전고점이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도 센섹스 지수에 만약에 ETF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엄청났겠죠. 이런 나라 보면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업종,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전저점이 여기인데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뚫고 이렇게 날아가야지 수익도 많이 나는데, 이게 오래 이렇게 날아갔어야지 되는데 못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환율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더 못 날아가고 있어요. 올해 그래도 4%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코스닥 보면은 마이너스 6.76%예요. 이게 코스닥이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이 저 아이투자닷컴 그 카페에 가서 보니까 이 코스피는 PER이 7인가 그렇더라고요. 7점 몇인데 코스닥은 PER이 120 몇이더라고요. 너무 고평가 상태고요. PBR도 코스피는 1점 조금 넘는데 코스닥은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코스닥을 안 합니다. 아이고, 여기 아이투자인데요. 저 PBR 리스트 오늘 2024년 7월 29일 올라온 내용인데요. 여기서 몇 개 골랐는데 하나손해보험은 사져 있고, BGF 사져 있고, HDC는 그 저 뭐야 몇 년 전에 그 아이파크 막 무너지고 막 아파트 무너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서 안 샀고요. 세방도 갖고 있고, 웬만한 건 갖고 있더라고. 근데 FNF 홀딩스가 저평가 상태고 90%가 넘는 대주 지분이 있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이투자닷컴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처음에 딱 보면은 코스피 PER이 17.76으로 뭐 적당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211.20입니다. PER이.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PBR은 0.97, 일이 아직 안 되는데 PBR이 코스닥은 1.78, 뭐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데도 고평가입니다. ROE가 5.5% 수익을 내고 있는데 코스닥은 0.84%로 이거 은행이자도 못 벌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코스닥은 안 하고 코스피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가치 대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가치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코스닥은 지금 가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죠. 가치에 수렴하려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211입니다. PER이. PER 적정 가치가 대부분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제 뭐 고성장주 이런 것들은 막 많이 올라가니까 1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PBR은 1이 아직 안 됐는데 1 가까이 됩니다. 0.97. 그리고 ROE는 5.5. 이거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적당한 가격 수준에 있는데 코스닥은 좀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적고, ROE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인데 이거 저기 뭐야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0만원은 벌어야 되는데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8,400원 벌고 있습니다. 8,400원. 그래서 너무 못 벌고 있고요. ROE 이 5.5는 5%, 55,000원. 여기는 8,400원. 그 같은 투자금 대비 코스피는 55,000원. 그러니까 코스피가 훨씬 많이 벌고 있죠.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하면은 지금 종합지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거를 또 파악할 수가 있어서 항상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공부도 잘 안 하고
한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저평가된 종목을 이렇게 바닥에서 잘 사가지고 사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은 팔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막 삼성전자가 좋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사가지고 막 삼성전자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샀다가 많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많이 오르면 또 팔고, 이런 거지.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막 몇천 원대에 사가지고 이것만 갖고 쭉 가가지고 막 몇십만원 올라가니까 막 부자가 된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또 뭐 몇백만원 가기는 힘든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번 사람들 얘기고, 지금은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어떤 종목이든 대주주집은 많고 오를 확률이 높고, 그런 주식을 저평가 상태에서 사가지고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면 팔고, 또 저평가되고 실적 좋은 거 사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길 때, 여기 이제 제가 투자 시작한 해가 2008년도예요. 여기 폭락할 때, 여기 이 폭락할 때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막 폭락하는 걸 다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울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배우려고 제야의 고수들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주면서 1년, 2년, 3년을 죽어라 공부했는데 24시간에서 20시간을 모니터에 머리 박고 살았는데 3년 동안 계속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800에서 2000 올라갈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그러다가 요 4년차 하락했는데 요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부터 지금까지 연속 수익입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기는 막 1000에서 2000 가고 200에서 2000까지 가고 막 이런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0에서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이게 17년, 제가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2000에서 2700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17년 동안. 근데 수익은 몇 배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는 까먹어도 보고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막 이러다가 자기의 그 투자 스타일, 이 워렌 버핏이 해낸 얘기가 자기의 그 한계를 알아야지 투자를 잘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더 올라가면 못 버텨.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죠. 난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못 버텨.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해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정확히 알고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이거를 투자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나는 방법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뭐 공부도 주식 종목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황 공부도 안 하고 뉴스도 별로 안 보고 신문도 별로 안 봐요. 근데 한 가지 수익 나는 모델을 발견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7년 동안 그것만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유명하고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이게 부동산 책도 보면은 부동산에서 뭐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뭐 100억을 벌었다, 뭐 5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100억을 벌었다, 이래서 너무 좋아 가지고 그 자랑하려고 책을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명. 그리고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해요. 왜냐, 내 책을 내 자손 대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다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돈을 잔뜩 벌어만 놓고 죽은 사람, 지금도 살아가지고 계속 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 최고 명인들. 이런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요런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자기 노하우를 다 공개해요. 이거는 자기 자식한테도 공개하기 힘든 건데 책으로 쓸 때는 다 공개합니다. 왜냐, 이 책을 자손 대대로 다 볼 거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했다가는 이거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공개해요. 그래서 저는 17년 동안 3년 까먹고 14년 연속 수익인데 14년 동안 도서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실력이 낮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실력이 낮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실력이 낮아집니다. 하루하루 계속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0일 환갑인데요. 나이 엄청 많이 먹었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실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이 먹을수록 아이디어 이런 거는 줄어들겠지만은 결정력이 증가합니다. 결정력. 자기의 그 살아온 그 인생, 노하우 이런 게 모두 결집돼 가지고 지금 현재 팔 거냐 살 거냐 이런 결정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명인들 보면 90대가 많지 않습니까? 90대. 워렌 버핏 90대죠. 그 워렌 버핏 파트너 찰리 망고는 100살까지 살았는데 100살까지 계속 발전합니다. 작년에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실력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1이지만 70대 되면 더 자본도 커질 거고요. 수익률도 올라갈 겁니다. 80대는 더 올라가겠고 90대는 더 잘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공부하는 게 되게 너무 재밌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책도 안 보고 그랬는데 이거 주식 투자는 책을 안 보면은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거를 보니까 수익이 잘 난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이. 이제 그리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계 명인들이 어렵게 쓴 책도 보면은 이런 원리구나 그리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더 재미났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은 도서관에 가서 저기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라는 사람이 63세에 파산했습니다. 거지 됐어요. 완전 알거지 됐는데 도서관에서 3년을 삽니다. 도서관에서는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냥 도서관에서 있는 책 공짜로 빌려주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 봐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뭐 돈 내는 것도 없죠. 도서관에서 3년을 삽니다. 이번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인이 빌려온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원 빌려온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일본 세금 내는 순위 1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분도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 계속 벌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하고 이 투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중국의 그 옛날에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이 쓴 책에 보면 화식열전이라고 있어요. 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쓴 건데, 이 화식열전에 보면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어떻게 옛날에 그걸 알았을까요? 지금도 보면은 이 세계 최고 부자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독서 과흥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이 그랬죠. 찰리 망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누구야,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요즘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다고 합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아니라 45세에 제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3년 동안 까먹고 48세부터 책을 읽었는데 지금 14년째인데요. 너무 늦었죠. 제가 10대 때부터 여기에 눈을 떠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슈퍼개미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게 좀 아까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는 될 거로 봅니다. 왜냐, 잃지 않고 계속 조금씩 벌기 때문에 이 시드머니도 계속 커집니다. 시드머니도 커지고, 시드머니 커지는데 또 수익률도 처음에는 막 3% 수익 나고 5% 수익 나고 그러다가 지금은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돈이 커지면 수익률이 작아질 것 같은데 저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7, 80 되면은 20% 수익률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이 제가 한 5년 4개월 남았는데 5년 4개월 끝나면 이제 시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공부의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20% 70대 되면 한 20%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현재 지금 제가 그 주식으로 버는 수익금이 우리나라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한 0.1% 안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뭐 저랑 똑같이 투자해서 저같이 똑같이 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거 제가 해놓은 거를 참고 삼아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